월요일 모두 가기 시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산불 소식부터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서울 이당사회라든지 뭐 대전, 홍성 이런 데 산불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. 막 건조해서 지금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바람도 많이 불고 예, 오늘 YTN 뉴스 봤더니 그 한 30여 곳 네 맞습니다. 앞도 지금도 한 9곳 진화 네. 중이라는데 예, 봄철 되면은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. 네, 이제 국가적으로 이 산불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.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. 반복되는 예, 상황이고 예.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 부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제는 산불 난 상황보다는 그 전에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갑자기 산불이 많이 나서 걱정이 많습니다. 자, 뭐 비가 이제 온다 하니까 그래도 계속 산불이 지금 나고 있으니까 포천에도 또 추가 산불이 났다고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. 자, 30일이죠. 이 충북 제천에도 산불이 좀 났었는데 충북 지사 김영하 지사가 또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잘못한 일이죠. 예, 김영한 지사는 네. 저랑 국회의원 같이 했잖아요. 네, 그 국회 활동비 가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거 가지고 뭐 또 따님 그 빵집 가서 예, 엄청난 돈을 써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음흠. 이제 그런 무리 일으키면 이제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. 그런데 아무튼 뭐 양당 제도가 되니까 예, 예. 뭐 이런 사람도 윤석열 정부에 조금 뭐 이렇게 관여했다 이러면서 또 나오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하시면 판단하셔야 좋겠다. 된다. 왜냐하면은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똑같은 돈은 저는 국회 보좌관들한테 다 맡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바른 정치다. 예,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 운영비나 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보좌진들, 네, 정책 참모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이 좀 부끄럽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파보면요. 네. 천태만상에서 일들이 있다. 부조리가 많을 것이다. 국회의원들이 좀 부끄러운 행동 좀 그만해라 이제. 네. 그런 생각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대구를 다녀오셨더라고요. 지금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다녀오신 겁니까? 저도 100주년 갔었는데 저는 조금 좀 늦게 갔어요. 예. 근데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처럼 그러니까 빠져나가던데 저는 아무튼 서문시장 100주년 또 경남 통영 네. 또 순천 뭐 대구 이래 오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광복 행보가 잘하신 거다. 대통령 지금 내외분. 네. 근데 꼭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좀 오지 말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이제 1년 가까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민생 이제 3고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노민생, 네. 노협치, 노개혁 네. 1년의 점수를 제가 35점 줬는데 이제 30점으로 떨어진다. 그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정치에 가장 부담 없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구태 정치인하고 똑같은 그 행동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참모들이 만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. 구태 정치인하고 비슷하다 하는 게. 왜냐하면 정치에 개입하고 당무 개입하고 예. 또 독단적으로 가면은 정당도 대통령실에 끌려가면요. 네. 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은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같이 떨어질 것이다. 그러면은 네. 총선은 1년 남았는데 이게 뭐 대통령 선거는 뭐 어느 지역에서라도 표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네. 총선은 아무튼 그 총선 구도에서 전국 구도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.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제가 대구 갔더니 대구 며칠 있었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대구 여론도 안 좋다 이 굉장히 말씀입니까?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하냐 한마디로 지금 뭐 하냐 예.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그 행사 참여하시고 뭐 경남 대구 뭐 전남 이렇게 가시는 건 좋은데 네. 과연 민생을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또 구설들이 너무 많잖아요. 네. 실세락한 장제원 의원 막말하죠. 김재원 의원 또 이상한 소리 하죠.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뽑을 때 그렇게 당 정의 네. 소위 대통령실하고 당이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경선을 하면서
롤 바꾼 것도 그렇지만 너무 반윤 비윤이라고 하죠. 반윤이 어디 있습니까? 비윤이죠. 네. 비윤 쪽에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대표가 김기현 대표인데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려된다. 우려가 된다. 이게 예. 당정 일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당정 일체가 총선을 두고는 굉장히 네. 잘못 갈 가능성이 높다. 국민들의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인 시각은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렇죠. 그것을 과거의 정치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보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시구라든지 서문시장 방문이 이것도 과거의 정치 형태 같기도 뭐 하고 그거는 지지율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구? 뭐 당연하죠. 왜냐하면 지금 그 용산은 민주당이 호남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하듯이 그렇죠. 예.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은 대구 경북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본인들의 네. 주 지지 기반인데 뭐 저도 그 삼성하고 롯데전에 시구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예전에요. 네, 예전에 예. 했는데 뭐 시구는 스트라이크 잘 하셨더라. 스트라이크도 아닌 것 같은데. 허구연 예. 그 말대로 총재 뭐 케이블 총재. 예. 돌직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. 좀 야구에서 예. 돌직구 하듯이 좀 국회나 이쪽 부분에는 돌직구보다는 좀 협치가 필요하다. 아 협치를 해라. 야구와 정치가 좀 비슷해요 사실은. 예.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변호사님도 이 야구에 대해서는 야구 너무 거의 좋아하죠. 뭐, 감독 수준 아닌가요? 너무 좋아합니다. 예. 저도 뭐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. 국회 야구부를 만든 최초에 만든 사람이 저예거든. 네. 제가 제안을 했는데 네. 그 국회 야구부 이름이 이구동성. 아 이구동성이요. 이구동성. 예. 거기에 여야가 협치를 하자. 예.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. 운동을 통해서 좀 협치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만들었는데 네. 요즘은 그런 부분들도 못하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네. 이제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위치, 국회의 그러한 입장을 네. 제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싸울 때 싸우다 이 말 지금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좀 잘 싸우는 참모 필요하다. 싸울 때 잘 싸워야 된다. 이런 얘기했던 건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잘못된 거죠. 아 제가 말하는 것은 예. 저는 뭐 야당 지금 야당의 강성 의원들하고 네. 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제가 상임위를 가면은 꼭 정청래 의원이나 어떤 저기 지금 광주시 하는 강기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특이나 할 때 저랑 파트너를 많이 했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. 네.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. 국회도 뭐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런 벽을 치지 마라. 벽을 치면은 그 벽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국민들이다. 결국은 양당이 싸우면은 그렇죠. 결국 피해는 누가 가요? 국민들이 가잖아요. 국민들이 그런데 받으니까. 대통령실이 양당 싸우는데 좀 싸우지 말고 좀 협치해라 해야 되는데 좀 더 잘 싸워라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. 잘 싸우라 하니까 오만해지잖아요. 장지원이나 김지원 같이 오만해지면은 예. 그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플러스가 안 된다. 마이너스. 저는 그래 것이다. 보는 거죠. 자 오늘 4.3 추념식이 있습니다. 여기 대통령하고 지도부가 거의 불참을 하고 일부만 지금 참석을 하고 또 한덕수 총리만 참석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4.3 추념식 참석 문제는 뭐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. 네. 단지 저는 이제 4.3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역사적인 진행의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한 또 제주도민들과 4.3 주동했던 분들의 좀 분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필요하다. 갖고 있는데 뭐 4.3 추념식 문제는 뭐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. 단지 이제 제주도민들도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네.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진실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. 자 지금 지지율을 좀 말씀드려보면 30% 30점 말씀하셨어요. 이제 1년이 돼가는데 취임한 지 그 30% 박스권에 갇힌 상황 같은데 지금 대구도 갔다 왔고 지방 좀 다녀오면 좀 오를 수도 있는지 또 이런 상황이면 총선하고도 아주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?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잖아요. 예.
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평가해 보면은 전 정부 탓, 야당 탓, 이제 국민 탓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. 네. 국민들은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가, 내 삶이 얼마나 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졌는가,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듬어주고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줄 거냐, 그것이 1년간의 기대잖아요. 네.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위기다 보는 게 위기라고 결국은 보시는군요. 총선 때까지 여야는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로는. 그런데 1년을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네. 지금부터도 아무튼 민생에 대한 부분들, 제가 뭐 말했잖아요. 노민생, 노협치, 노개혁, 노개혁. 이게 2년 차까지 가면은 국민들은 돌아선다. 아하.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뭐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.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삶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부분, 네. 또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도 해야 되고. 네. 지금의 에라는 국민의힘의 뭐 개인 의원들의 일탈, 지도부들의 일탈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가고 있다. 아하. 그래서 탁상 공론을 너무 많이 한다. 그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히 답답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좀 자리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한일 뭐 후쿠시마 저 수산물 문제에 네. 대한 명확한 입장들이 나오지 않고 제가 그랬잖아요. 외교는 네. 의제에 당기지 않은 외교는 누구나 국회의원들, 저도 의원들이 있으니까 막 이런 말 던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. 그래야지 서로 간에 방어가 되잖아요. 네. 그냥 저 사람들 외교에 있어서 이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. 그거는 굉장히 초보적이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 전문가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. 네.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. 자, 지금 지금 외교 얘기를 좀 하셨는데 후쿠시마도 그렇고 독도 관련해서는 이제 곧 천명을 좀 하겠다 국민들한테.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독도 얘기도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. 뭐 제가 답답했던 것은 네. 외교라는 것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기 얘기. 예. 의제 조정을 한 건 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일본 총리 만나면 막 얘기하잖아요. 저도 한일 의원연맹 있었을 때 할 얘기 다 하거든요. 일본 네. 국회의원들 앞에서. 그런데 이제 이런 외교 관례에 좀 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특히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뭐 지소미아나 반도체 규제 문제를 푸는 건 잘했다. 단지 네. 역사적인 문제를 아하. 기준점을 마련해 줄까. 이제 앞으로 일본과 한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의 기준이 김대중 오부치가 아니라 윤석열 기시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우려스럽다.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. 예. 그러한 한일 관계의 중심적인 문제는 항상 그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일본 대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하는 예측을 하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말씀을 다 하시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아쉽다. 네. 앞으로 한미회담도 있잖아요. 한미회담 가서 지금 그 전에도 문제가 좀 되는 게 김성한 안보실장 지금 경질되면서 정보 공유를 안 했다. 이게 지금 오늘도 보도가 좀 됐거든요.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했다라는 부분. 그 부분이 사실 같기도 하고.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. 김성한 안보실장이 일단 그 경질된 것에서 책임을 물은 네. 거잖아요.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또 외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갑자기 경질됐다.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. 그럼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실을 장악을 못하고 있나? 아하. 이 부분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 있다. 그럼 안보실장의 문제가 네. 이런 처음에는 경질한다, 김대기 뭐 실장은 또 안 한다, 예. 뭐 이러다가 경질됐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이 아직도 좀 서툴다.
서툴다. 예. 얘는 경질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. 그냥 뭐 두리뭉실하다가 나중에 경질 안 한다 하다 또 경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서야 된다.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은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거죠. 계속 얘기하던 그 블랙핑크 공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또 할 것 같다는 또 보도도 있고요. 저는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. 그냥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해라. 알아서 해라. 그게 뭐 블랙핑크 팬들한테는 좀 예. 그렇지만은 예. 뭐 그런 부분들을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저는 BTS도 마찬가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활용이라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 자체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그런 부분들은 예. 물론 미국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? 네. 한미 간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고 또 한일 관계 정상회담을 이제 빨리 땡긴 것도 한미의 정상회담 그렇죠. 때문에 빨리 예. 땡긴 거란 말이에요. 예. 시간상. 그러면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 거죠. 자, 지금 뭐 김기현 우리 지도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첫 성적표는 아마 이 재보궐선거 곧 있잖아요. 이게 지금 될 것 같은데 내일 모레입니다. 4월 5일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전주울 여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데 또 예상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? 이상직 전 의원이 네. 이제 부패 관련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 후보자를 안 냈으니까 국민의힘의 일견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. 네. 무소속 후보도 있고 또 진보당 후보도 있고 이런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가 수도권이 한 석도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다. 전주 을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를 가지고 네. 지금의 평가를 하기는 힘든데 저는 그보다도 대구에서 지지율이 네. 긍정 부정이 41대 43 뒤집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그게 더 굉장히 심각하다. 심각하다고 저는 그래 보시는군요. 보는 거죠. 예. 굉장히 심각하다.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수도권에서 먼저 일어나고 네. 대구 경북까지 영향이 미쳤는데 제가 대구 가서 한 3일 있었는데요. 네. 대구 시민들의 생각은 너무 못한다. 너무 못한다고요? 그런 반응. 그래도 10,000명이나 서문시장에 많이 서문시장 대통령 안 가셔도 그만큼 모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습니까? 100주년 하면요. 예. 뭐 유명 가수들 다 오고 엄청나게 모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 여의도에 50만 명 모였는데 그거 가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보러 50만 모이면 그건 아니다. 예. 단지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동원을 다 했더라고요. 동원한 겁니까? 제가 지역 다녔는데도 지역 예. 큰 행사인데 예. 두류동에 그 벚꽃 예, 알죠. 축제 엄청 크잖아요. 두류공원. 그거 없더라고 사람들이. 그걸 어디 갔냐 했더니 다 성문시장 갔다 그래요. 그래서 예. 그런 뭐 사람 인파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. 단지 이제 대구 사람들이 우리 대구 경상도 말로 뿔났다. 네. 도대체 1년 동안 도대체 대구 경북을 위해서 뭘 하셨나. 그냥 구미 갔다 오고 대구 서문시장만 오면 되나.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.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네. 저는 그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. 그런데 예.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런데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그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. 그래서 뭐 행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우선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민생에 좀 올인하셔라.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. 네. 그리고 정치에 별 부담이 없고 뭐 짐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덕분 사람도 별로 없고 저는 뭐 이참에 네. 정치 개혁을 좀 들고 나와서 누구한테 뭐 할 거 없으니까 눈치 볼 거 없으니까 판을 좀 바꿔봐라. 차라리 오히려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느냐. 정치 개혁이다. 예. 지금 뭐 여야를 통틀어서 네. 하는 행태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네.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도 챙기면서 정치개혁 과제들을 실천해가는 그 1년이 되면은 지지율은 반등이 될 겁니다. 대구 얘기하시니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대구 이제 이 김전 최고위원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뭐 좀 구설수가 지금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. 정강훈 이제 목사 얘기하다가 전자도 이제 입에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나저나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이 여권 주변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?
정광훈 목사의 목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. 아하. 뭐 소위 황교안 전 대표도 거기에 목매다가 원래는 예. 극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 뭐 정광훈 목사 변호사 했던 분이고 네. 인과관계가 많고 정광훈 목사 자금 관리를 이렇게 해라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 황교안 그 저 전 대표 아닙니까? 네. 뭐 헌금 모아서 하면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의 행태가 네. 옳지 않다. 아하.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잖아요.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한다. 종교는 신비주의, 기적주의인데 네. 결국은 그래 되면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전 세계사의 모든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는 순간에 극단적으로 한다. 그것은 말에서부터 나온다. 네. 그러고 그런 것을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한다. 뭐 저는 김재현 의원이 바보 아니잖아요. 똑똑한 사람인데 뭐 두 번씩이나 저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전자도 안 꺼낸다 또 꺼낼 거예요. 아, 또 끊을 거다. 왜냐하면 뭐 본인이 필요하니까 네.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래 한다는 것은 뭔가 정광훈 그 목사한테 뭐 여러 가지로 뭐 마음에 짐을 줬던지 뭐 하겠죠. 뭐가 그런데 있다 이 말씀이네요. 김재현 의원도 저는 뭐 좀 이제 좀 그 구태 인물 아닌가요?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번에 경선하면서 네. 김재현 의원이 제일 김재현 최고가 제일 혜택을 많이 봐서 수석 댄서니까 예. 물불 안 가리고 정광훈 목사를 파는데 예. 그렇게 하지 마라. 왜냐하면요. 그 또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부담 갈 부담이 겁니다. 나중에 부담이 될 것이다. 외국은요.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국민들은 다 보잖아요. 더 겸손해져야 된다. 더 겸손해져야 된다. 새가 모이면 새가 모일 수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새가 모일 때 기고만장하면요. 오래 못 갑니다. 네. 자, 오늘은 뭐 여당하고 이제 정부 대통령실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그래도 민주당 얘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.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